옛날 옛적에 산 하나를 뒤에 두고 앞으로는 논이 펼쳐진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소란이라고 했습니다.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봄이면 소나무 사이로 연두빛 새 잎들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그 짙은 초록 그늘 아래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으며 가을이면 솔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려왔습니다. 겨울에는 소나무만이 하얀 눈 속에서도 초록빛을 잃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지요. 그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흥보라고 했습니다. 흥보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이 그를 슬프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가끔은 슬프기도 했겠지요. 배가 고프면 누구나 슬퍼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흥보는 자신의 가난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흥보의 집은 마을 맨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작고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삭아서 비가 오는 날이면 방 안에 물이 새어 들어왔고 벽도 흙을 이겨 바른 것이 세월에 닳고 닳아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인 그 집은 그러나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흥보가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부뚜막을 닦고 방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흥보가 어릴 때부터 있던 나무라고 했습니다. 봄이면 조그만 꽃이 피고 여름이면 초록빛 감이 달렸으며 가을이면 주황빛 홍시가 가지가 휘도록 열렸습니다. 흥보는 그 나무를 무척 아꼈습니다. 감이 열리면 마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낙엽이 지면 정성껏 쓸어 모았으며 겨울바람이 심하게 불면 나무 기둥에 짚을 둘러 추위를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흥보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흥보댁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불렀지요. 흥보댁은 남편만큼이나 심성이 고왔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투정 한번 하지 않고 언제나 조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부뚜막에 올리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저녁이면 바느질로 틈새 시간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밥이 부족해도 서로 양보하고 옷이 낡아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지요. 그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조용한 밤 앰비언스. 흥보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뜨기도 전에, 겨울에는 새벽 찬 공기가 아직 밤의 온기를 미처 다 가져가지 못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논에 나가 일을 하거나 남의 밭일을 도와주거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로 얻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흥보는 그것으로 가족을 먹이고 입히려 애를 썼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비가 오래 내리면 일거리가 없어졌고 가뭄이 들면 밭에서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길어지면 양식이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흥보는 그냥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마을 사람들은 흥보를 좋아했습니다. 가난해도 누군가 도움을 구하면 언제나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아픈 이가 있으면 약초를 구해다 주었으며
외로운 노인이 있으면 곁에 앉아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흥보는 보기와도 싸다. 마을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복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남아있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천천히 왔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어도 산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었고 논두렁 사이로 흐르는 실개천의 물은 차디찼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양지 쪽 흙담 아래로 냉이가 조그맣게 돋아나고 있었고 감나무 가지 끝에 아주 작고 여린 눈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문 사이로 길게 들어오면 그 빗줄기 속에 먼지처럼 떠다니는 봄의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지요. 흥보는 봄을 좋아했습니다. 봄이 오면 땅이 다시 살아나고 씨앗을 심을 수 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겨울 내내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봄이 되면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흥보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마른 흙 위를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떨어진 장가지들을 모아 한쪽에 쌓고 겨우내 쌓인 낙엽도 정리했습니다. 마당이 깨끗해지자 어쩐지 마음도 함께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흥보댁이 부엌에서 밥 짓는 연기가 초가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아침 풍경이 흥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흥보는 밭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곡괭이와 호미를 챙기고 지프로 만든 넓은 책 모자를 눌러쓰고 발에는 집신을 신었습니다. 낡은 집신이었지만 아직 신을 수 있었습니다. 흥보는 낡고 허름한 것이라도 쉽게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은 마을 어귀를 지나 작은 언덕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언덕길에는 해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분홍빛 진달래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습니다. 흥보는 그 꽃들을 보며 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꽃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치기가 아까웠습니다. 올해도 피었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흥보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 너머로 넓은 밭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흙이 굳어 있어서 뒤집으려면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흥보는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리듬을 타며 일정하게 땅을 뒤집었습니다. 봄 흙에서는 이상하게 기분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겨울 동안 꼭꼭 눌려있던 흙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냄새, 새로운 생명이 움트려는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흥보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연하늘색, 아주 연하고 깨끗한 봄 하늘이었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제비였습니다. 흥보는 그 제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갔다가 돌아온 제비가 틀림없었습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제비. 가을이 되면 다시 먼 남쪽 나라로 떠나야 하는 새. 그 긴 여정을 해마다 반복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제비가 흥보에게는 언제나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반갑다, 제비야.
흥보는 하늘을 향해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따뜻한 음악 흐름. 그날 저녁 흥보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개울가에서 냉이를 한 줌 뜯어왔습니다. 아내가 냉이국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봄마다 냉이를 뜯어다 주는 것이 흥보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처마 밑을 제비 한 쌍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을 지을 자리를 보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트는 새였습니다. 처마 아래 흙과 지푸라기를 모아 작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새였지요. 어서 와라. 여기 있어도 된다. 흥보는 제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비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며칠 뒤 처마 밑에 작은 둥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가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이 조금 더 무거워져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속됩니다. 제비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진흙과 짚을 물어다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리로 조금씩 조금씩 날라다 붙이는 모습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흥보는 매일 아침 일하러 나가기 전에 처마 밑을 한참씩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는구나. 제비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흥보가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고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집에서 함께 살기로 정해진 것처럼. 보름쯤 지나자 둥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처마 안쪽 석가래에 딱 붙어있는 손바닥만 한 작은 둥지였습니다. 볼록하게 솟은 모양이 꼭 작은 사발 같았습니다. 흥보의 아이들은 그 둥지를 신기한 눈으로 들여다보다가 흥보에게 혼이 났습니다. 제비 놀라게 하면 안 돼. 멀리서 봐야 한다. 그 뒤로 아이들은 멀리서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제비 둥지에서 노란 부리를 가진 새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제비와 아비 제비가 번갈아 먹이를 물어다 날랐습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돌아올 때마다 입을 쩍 벌리고 먹이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흥보댁도 부엌일을 하다가 자꾸만 처마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새끼가 몇 마리예요? 글쎄, 3마리는 되는 것 같더라. 아이고, 그것들도 우리처럼 먹이 걱정이겠네요. 흥보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음악 흐름. 그렇게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논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었고 밭에는 파릇파릇 채소가 올라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점점 더 따뜻해졌고 낮에는 땀이 날 만큼 햇볕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비 새끼들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노란 솜털만 가득하더니 어느 날 보니 까만 깃털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생겨나고 꼬리가 갈라지고 제비다운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흥보는 그 변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라는구나. 작고 여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구나. 그것이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자라는 것. 그것이 자연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지혜인지도 모른다고 흥보는 어렴풋이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흰 구름이 아닌 잿빛 구름이 산 위로 두껍게 쌓여 있었고 바람도 평소보다 세게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고 처마 밑에 걸어놓은 집도 바람에 날리려 했습니다. 비가 오겠구나. 흥보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찌감치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지붕에 짚을 고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비가 새면 안 되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씩 흙 위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흥보는 갑자기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조그만 소리였습니다. 비소리에 거의 묻힐 것 같은 아주 가느다란 소리. 흥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마 및 흙 위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에 날리다가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새끼였습니다. 작은 몸이 비에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흥보는 서둘러 새끼 제비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심장이 빠르게 두근두근 뛰는 것이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었습니다. 흥보는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빨리 헝겊 조각 가져와요. 제비가 다쳤어요. 흥보댁이 뛰어와 상황을 보더니 얼른 광목 조각을 찾아왔습니다. 흥보는 그 천으로 제비 새끼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것을 닦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리를 들여다보니 분명히 다쳐 있었습니다. 부러진 것인지 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흥보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나뭇가지로 부목을 대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새가 다리를 다쳤을 때 가늘게 쪼갠 나뭇가지로 다리를 묶어주면 뼈가 붙는다고. 흥보는 마당에 나가 가는 나뭇가지를 구해왔습니다. 빗속에서 조심조심 골라온 가지를 얇게 쪼개어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는 실로 제비 새끼의 다리에 조심스럽게 댔습니다. 새끼 제비는 가끔 찌찍 소리를 냈지만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흥보의 손길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흥보는 새끼 제비를 작은 광주리 안에 넣고 헝겊으로 바닥을 깔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광주리 옆에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두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흥보는 잠을 자면서도 제비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 다리가 나을 수 있을까? 아침이 되자 빗소리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흥보는 눈을 뜨자마자 광주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흥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흥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천천히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도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흘러갑니다. 제비가 다리를 낳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오늘 밤 당신의 잠도 천천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편안합니다. 따뜻한 음악 흐름. 제비 새끼를 돌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흥보는 매일 아침 벌레를 잡아다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제비가 받아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낯선 것을 먹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서웠던 것인지. 그러나 흥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 제비가 처음으로 흥보의 손에서 먹이를 받아 먹었습니다. 작은 부리가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이 흥보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먹는구나. 흥보는 그 조그만 제비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날이 가면서 제비는 흥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흥보가 다가오면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고 먹이를 가져오면 조그만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아직 날지 못하는 날개를 열심히 파닥거리는 그 모습이 귀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제비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큰아이는 마당에서 벌레를 잡아다 주었고 작은 아이는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비 곁에 쪼그리고 앉아 들여다보는 모습을 흥보는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제비의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틀어져 있던 다리가 조금 반듯해지기 시작했고 움직임도 조심스럽게나마 생겨났습니다. 흥보는 매일 다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뭇가지 부목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실이 너무 조이지는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시 풀었다가 다시 메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제비는 광주리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로 조심조심 디디며 마루 위를 걸었습니다.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흥보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어쩐지 감동적이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이. 한 달이 지났을 때 제비는 날개를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파닥거리고는 그쳤지만 점점 힘차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마루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낮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흥보의 발 근처에 앉았습니다. 많이 나았구나. 흥보는 쪼그리고 앉아 제비에게 말했습니다. 제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찌찍 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미 제비와 아비 제비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처마 밑으로 내려와 어린 제비 곁에 앉았습니다. 먹이를 물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새 제비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어쩐지 가족 같았습니다. 따뜻한 음악 흐름.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논에서는 벼가 무럭무럭 자랐고 밭에서는 오이와 호박이 굵게 여물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뜨겁고 분주했지만 저녁이면 어김없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 바람을 맞으며 흥보는 처마 및 제비 둥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비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친 새끼도 이제는 거의 다 나아서 형제들과 함께 둥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흥보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아껴주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구나.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 공기가 달라져 있고 하늘빛이 달라져 있고 바람 속에 전에 없던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나무에 걸린 감들이 초록에서 노란빛으로, 노란빛에서 주황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논의 벼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비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흥보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비들이 예전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둥지 주변에서만 맴돌던 것이 이제는 마을 너머 들판까지, 때로는 산을 넘어 사라졌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제비는 이제 어엿하게 다른 제비들과 함께 날았습니다. 다쳤던 다리도 완전히 나았는지 날아오르고 내려앉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흥보는 그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가을이 더 깊어질 무렵 어느 날 아침 흥보가 마당에 나왔을 때 처마 밑에 제비가 유난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른 제비들과 어린 제비들이 전선 위에, 처마 위에, 나뭇가지 위에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처럼. 흥보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구나. 오늘 떠나는 날이구나. 조용한 밤 앰비언스. 흥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제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도 부엌에서 나와 흥보 옆에 섰습니다. 아이들도 하나씩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조용히 제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친 제비가 어느 것인지는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모습으로 반짝이는 까만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흥보는 어느 제비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그 제비가 다른 제비들보다 조금 더 오래 처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보를 향해 고개를 한번 갸웃거렸습니다.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잘 가라. 흥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비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제비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검은 날개들이 햇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제비들은 빠르게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작아졌다 작아졌다 점이 되었다가 마침내 파란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마 아래 둥지만 남았습니다. 비어있는 둥지. 흙과 짚으로 만든 작은 집. 봄에 지어지고 가을에 비워진 집. 흥보는 그 둥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요한, 그러나 뭔가가 가슴 한편에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 흥보댁이 흥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내년에 오겠지요. 흥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올 것이다. 제비는 해마다 돌아오는 새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던 날, 흥보는 마당에 서서 그 눈을 맞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눈송이들이 손바닥 위에 내려앉아 녹았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고 감나무 위를 덮고 처마 위에도 쌓였습니다. 비어있는 제비 둥지 위에도 눈이 조금 쌓였습니다. 흥보는 긴 막대기로 둥지 위의 눈을 살살 털어주었습니다. 빈 둥지지만 봄이 오면 제비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 둥지가 제대로 있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흥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흥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장작을 패서 팔았고 밤에는 집신을 삼았습니다. 흥보댁은 이웃집 바느질을 도와 삭슬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겨울을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밥 대신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겨우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흥보는 아이들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이 웃게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있었는데 하고 시작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흥보는 이야기꾼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추위와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조용한 밤 앰비언스.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얼었던 땅이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양지 쪽에서 냉이가 돋아났고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하늘이 높아졌고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흥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마 밑으로 제비 한 쌍이 날아왔습니다. 흥보는 빗자루를 든 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제비들은 낡은 둥지 앞에서 두리번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 제비들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흥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돌아온 제비가 바로 그 제비들이라고. 왔구나. 흥보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제비들이 찌찍찌찍 소리를 내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야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도 조금씩 더 무거워지고 있겠지요. 눈이 감기면 그냥 감아도 됩니다.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잠이 가까이 오는 신호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따뜻한 음악 흐름. 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흥보는 밭에서 일을 하고 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막 넘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색깔이 논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는데 처마 밑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흙 위에 닿자 조그만 소리가 났습니다. 흥보는 다가가 보았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흰색에 가까운 연한 색을 띤 씨앗이었습니다. 흥보가 살면서 본 어떤 씨앗과도 달랐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빛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음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흥보는 처마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비였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처마에 앉아 흥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흥보의 눈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날아올랐습니다. 흥보는 씨앗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제비가 가져온 씨앗이라는 것을 흥보는 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씨앗일까? 흥보댁이 나와서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심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흥보댁의 대답이었습니다. 모르면 심어보자.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흥보는 그날 저녁 마당 한쪽 양지 바른 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파고 씨앗을 넣고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뿌려주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흥보는 흙 위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밤 앰비언스.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흥보는 날마다 그 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흙은 그냥 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흙이 조금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흥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싹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여린 싹이었습니다. 그러나 싹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초록빛 작은 잎사귀 2장이 흙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흥보의 가슴이 쿵 했습니다. 났다. 났어요.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작은 싹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씨앗에서 돋은 싹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자랐습니다. 이틀에 손가락 한마디쯤 자라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훌쩍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줄기가 굵어졌고 잎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통의 채소나 곡식과는 달랐습니다. 잎 모양도 줄기 색깔도 전에 본 어떤 식물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흥보는 날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뿌렸습니다. 벌레가 붙으면 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식물은 마치 그 정성에 보답하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따뜻한 음악 흐름. 여름이 되자 그 식물은 어른 허리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흰 꽃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꽃잎을 가진 흰 꽃. 그 꽃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흥보가 맡아본 어떤 꽃 향기와도 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하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향기였습니다. 꽃이 지고 나자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둥근 열매였습니다. 처음에는 초록빛이었다가 점점 노란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박과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박보다 더 컸습니다. 줄기가 휘어질 것처럼 무거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웃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저게 뭐요? 글쎄요. 저도 처음 봐요. 어디서 났어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제비가 가져다 준 씨앗을. 이웃들은 갸웃거렸습니다. 제비가 씨앗을 가져다 준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열매가 완전히 노래졌습니다. 그 노란색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마당이 온통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흥보는 열매를 따기 전에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뭔가 기념할 만한 일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따자. 흥보가 첫 번째 열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줄기에서 살살 비틀었습니다.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흥보는 그 열매를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열매는 묵직했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컸습니다. 갈라볼까요? 흥보댁이 말했습니다. 흥보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열매 한가운데를 조심스럽게 내리쳤습니다. 조용한 밤 앰비언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매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쌀이었습니다. 흰 쌀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쌀이. 열매 하나에서 어른 머리가 들어갈 만한 항아리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흥보도, 흥보댁도, 아이들도 그냥 멍하니 쌀이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흥보댁이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쌀이네요.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와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배가 나왔습니다.
하얗고 고운 배. 집안에 쌓아두면 겨우내 옷감이 될 만큼 많은 배였습니다. 세 번째 열매를 갖습니다. 돈이 나왔습니다. 엽전이었습니다. 볼 굴러다니는 엽전들이 마루 위에 가득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엽전을 줍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네 번째 열매를 갖습니다. 집이 나왔습니다. 집이 어떻게 열매 속에서 나오냐고 하겠지만 그것이 옛날 이야기의 신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신비했으니까요. 열매를 가르는 순간 그 안에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당 한편에 새 집이 서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을 얹은 크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마루도 있고 방도 여럿 있고 부엌도 넓었습니다. 흥보 가족은 한동안 그 집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단단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에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흥보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흥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뚝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흥보댁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닦으면서 다섯 번째 열매, 여섯 번째 열매를 갈랐을 때에는 밭이 생겨났습니다. 넓은 밭이었습니다. 이미 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 씨에서 채소가 자랄 것이었습니다. 흥보는 박 열매들을 모두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얻은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쌀은 광에 넣었습니다. 배는 반듯하게 접어 창고에 두었습니다. 돈은 작은 항아리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흥보는 그것으로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이 없는 집에는 쌀을, 옷감이 필요한 집에는 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난한 집들을 찾아다니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은 것으로 가족이 편안히 살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흥보는 복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구나. 천천히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야기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더욱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숨이 고르고 편안합니다. 눈이 감겨 있어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편안합니다. 따뜻한 음악 흐름. 흥보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보였습니다. 놀보는 흥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고 집도 크고 논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넉넉한 살림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면 꼭 좋은 방법으로 모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생 흥보가 가난하게 살 때도 한 번도 먼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놀보는 흥보가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이란 빠른 법이었습니다. 제비가 씨앗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 그 씨앗에서 자란 박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나왔다는 것, 흥보 집이 새 집이 생겼다는 것을. 놀보는 그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찾아가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흥보 집에는 크고 새 집이 생겨나 있었고 광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놀보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흥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비를 돌봐주었더니 씨앗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 씨앗에서 자란 박이 이런 복을 주었다고. 놀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면 되겠구나. 나도 제비를 잡아서 다리를 다치게 했다가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니냐. 놀보는 그 생각을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마 밑에 있던 제비를 잡았습니다. 건강한 제비였습니다. 놀보는 그 제비의 다리를 억지로 꺾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일이었지만 놀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헝겊을 감아주었습니다. 흥보가 했다는 것처럼 제비는 발버둥치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놀보는 박 속에서 쌀이 나오는 광경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비를 풀어주었습니다. 제비는 서둘러 날아갔습니다. 조용한 밤 앰비언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놀보는 날마다 처마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비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봄이 무르익을 무렵 정말로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놀보는 씨앗을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흥보의 씨앗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됐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되는 것이다. 놀보는 씨앗을 마당에 심었습니다. 씨앗은 자랐습니다.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 열매가 노랗게 익었을 때 놀보는 잔뜩 기대하며 칼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갈랐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나왔습니다. 놀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돈을 갚으라고 외쳤습니다. 놀보는 놀라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온갖 말썽이 나왔습니다. 놀보가 그동안 남에게 했던 나쁜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따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갈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사라지고 자신이 외면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놀보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보는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낱낱이 드러난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놀보의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조금씩 변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동생이 가난할 때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남에게 필요도 없이 못되게 굴었을까? 그 물음들이 놀보를 오래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놀보는 흥보 집을 찾아갔습니다. 흥보는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형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흥보는 그냥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놀보는 처음에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흥보야, 내가 잘못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흥보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냥 같이 밥이나 드세요. 조용한 밤 앰비언스. 그날 저녁 두 형제가 오랜만에 한 상에 앉았습니다. 밥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놀보는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돈이 많을 때 먹은 진수성찬보다 이 소박한 밥상이 더 맛있는 것은 왜일까? 그 뒤로 놀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의 말을 더 잘 들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더 가지고 싶다, 더 많아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더 가져도 늘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누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보는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이상함이. 흥보 집에 또 봄이 왔습니다. 처마 아래로 제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오는 제비인지 새로운 제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흥보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비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비는 낡은 둥지를 다시 다듬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진흙을 물어다 날랐습니다. 새 둥지가 완성되자 알을 낳았습니다. 알에서 새끼가 부화했습니다. 새끼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또 날아갔습니다. 그 순환이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흥보는 그 순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순환한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온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힘든 때가 있으면 좋은 때도 온다. 작은 친절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세상의 이치이다. 흥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남을 도왔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복이 꼭 박 속에서 나온 쌀이나 돈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도,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것도, 봄이 오면 제비를 기다리는 마음도 모두 복이었습니다. 흥보는 그것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밤 앰비언스. 세월이 흘렀습니다. 흥보 가족은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랐고 결혼을 했고 손자 손녀들이 생겼습니다. 집은 했고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보도 조금씩 달라져서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이란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두 형제는 가끔 함께 앉아 오래된 감나무 아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그때 제비 생각나요? 생각나지. 나는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리석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달라지셨잖아요. 놀보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을에 가을밤이 찾아오면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 불빛이 없던 시절이었으니
밤하늘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웠을까요? 수천 수만 개의 별이 제각각 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희뿌옇게 흘렀습니다. 흥보는 가끔 밤에 마루에 나와 앉아 그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 별들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저 별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을까? 저 별들은 내가 사라진 뒤에도 저렇게 빛나겠지. 그런 생각들이 흥보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구나. 나는 그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이지만 그래도 있구나. 따뜻한 음악 흐름. 달이 밝은 밤에는 마당이 환했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에, 처마 위에, 감나무 위에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그 달빛 아래 서 있으면 세상이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흥보댁이 나와 흥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함께 있다는 것에 좋은 점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같이 살면 말이 없어도 서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밤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가을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왜 그렇게 마음을 적시는지. 작고 가늘게 울리는 그 소리가 밤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흥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이 복이다. 그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흥보 이야기, 제비 이야기, 박 속에서 나온 복 이야기. 처음에는 소란 마을에서만 알려졌던 이야기가 이웃 마을로 그리고 더 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전해지면서 조금씩 모양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씨앗이 금이 되었다 하고 어떤 마을에서는 제비가 신령님의 사자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큰 복을 부른다는 것. 욕심으로 얻은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흥보 이야기가 소란 마을에서 시작해서 수백 년을 흘러 오늘 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에 닿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시대에서 시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흥보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도 조금 굽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웃음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흥보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새로 돋은 연두빛 잎들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그 잎사귀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빛이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처마 밑에서 제비가 날아올랐습니다. 흥보는 그 제비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제비는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처마 위에 앉았습니다. 흥보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올해도 왔구나.
제비가 짧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인연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업보라 하고, 어떤 이는 운명이라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은 어떻게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착한 것이 돌아오고, 나누면 채워지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큰 것이 온다는 것을, 그 이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잊을 때가 있고, 잊었다가 다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흥보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조용히 상기시켜 줍니다. 너무 급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따뜻하게, 조금씩 나누며 살다 보면 반드시 봄이 온다고.